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경매를 당했다 그래서 상담을 해드린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오늘 다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왜 연락을 하셨냐면 자초지종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물건을 보시면 이 물건이에요. 경기도 자 남양주시 와북 덕소리 612번지 덕소 아이파크 111동 502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건을 볼게요. 이혜영씨가 소유자고요. 채권자가 국민은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예. 그 등기부등본 현황을 보면 소유권으로 이혜영씨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임차인이 황미라씨예요. 제가 오늘도 잠깐 전화통화한 분이 이 황미라씨인데요. 전입일이 2011년 7월 1일이거든요. 보증금은 2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근저당권이 2007년 6월 1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2007년 6월 1일인데 이 다음에 이제 전입일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근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까지 했죠. 이러면 사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까지 했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뭐냐면 이분은 은행이 지금 얼마인가요? 청구 금액이 여기 보시면 1억 1,300이에요. 즉 뭐냐면 1억 1,300 이후에 먼저 받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가압류 2016년인데 2011년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세금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낙찰가가 높으면 이분은 전액 배당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매를 하면 명도가 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와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로는 뭐 이번 기회에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서 거기 사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여기 살다 보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도 싸게만 낙찰받으면 뭐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가가지고 입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억 7백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분이 4등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3억 8천 정도 썼는데.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다시 급하게 연락 온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 자, 대금 납부를 10월 19일 날 하고 배당일이 2018년 11월 13일인데 자기가 집에를 와보니까, 인도 명령에 신청한 그게 이제 우편으로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낙찰자가, 온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대. 연락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두 번째죠.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해드렸고, 그때는 사실은 뭐, 자기 집이 경매를 당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쓰러워서 상담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는, 라고 상담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경매를 많이 해봤지만, 예, 경매가 주 종목이기 때문에 경매 많이 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명도가 이거 힘든 거 아니냐, 명도가 두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 자, 만약에 내가 세입자 입장이라고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분은 배당을 다 받으세요. 받았는데,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가요?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새로 낙찰받아서 집주인이 되는 사람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명도 확인서는 언제 줘요? 명도가 다 된 다음에 주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 똑같은 입장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더 지금 보시면 뭐 알겠지만 저도 이제 뭐 그런 경우를 지금 최근에 한 두 분, 세 분 이렇게 뭐 겪어봤거든요. 왜? 자기 집이 경매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긴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 역시 오히려 이런 거죠. 아니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았으면 자기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왜 찾아 안 오냐. 오히려 이분들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입찰자 입장에서도 이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왜? 그 사람을 잘 안 만나보고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막상 만나보면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즉 뭐냐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다만 뭐냐면 이게 이제 명도 난이도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배당을 다 받냐 아니면 배당을 덜 받냐 이런 건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매나 공매나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과 강제 집행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힘이 들 수도 있고 좀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겁을 먹지 말고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드리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어차피 자 배당을 받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배당을 받고 나가죠. 그래서 이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잘 협의를 해서 적당히 이 이사 비용 100만원, 150만원 그 정도로 협의를 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자기는 배당도 다 받고 그리고 이 집은 내 소유가 아니고 이제 낙찰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집을 비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매를 하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오늘 경매 물건도 올려줬지만 사실 경매로 하면 분명히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냐면 갑자기 시세가 올라갔고 물건들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매가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고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거의 수준으로 낙찰 받아가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어쨌거나 갭 투자하는 것보다 한 2, 3천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매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경매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건축물 대장이 어떻게 되는 거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서류들을 다 보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기분 좋게 해결이 잘 되는 건이라 상담을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봤을 때 경매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경매 물건 제가 보다 보니까 아파트도 괜찮은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두 개, 몇 개씩 또 찝어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간단히 요 물건 가지고 소개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지원서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